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동화, 오즈의 마법사 다들 아시죠? 캔자스에 살던 소녀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노란 벽돌길을 따라 모험을 떠나는 그 이야기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19세기 말 미국을 뒤흔들었던 아주 치열한 정치 싸움을 담은 정교하게 짜인 풍자극이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즈의 마법사가 그냥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넘어서 19세기 말 미국의 아주 혼란스러웠던 정치, 경제 상황을 담아낸 놀라운 비유라는 주장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은 사실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1964년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역사교사였던 헨리 리틀필드라는 분이 이 사랑스러운 동화가 사실은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한 엄청나게 정교한 우화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자, 이 거대한 비유라는 퍼즐을 제대로 맞추려면요. 먼저 이야기의 배경이 된 1890년대 미국으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당시 미국을 말 그대로 둘로 쪼개놨던 아주 중요한 경제 갈등, 바로 금과 은을 둘러싼 거대한 화폐 전쟁의 시대로 말이죠. 당시 미국 경제는요, 정말 거대한 회오리 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1873년에 금본위제가 도입되면서 돈의 가치가 계속 오르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돈을 빌려준 동부의 금융가들한테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일이었지만 빚을 갚아야 했던 서부의 농민들한테는 정말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갈등은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조에 달했고요. 바로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오즈의 마법사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금본위제는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금 보유량에 꽉 묶어두는 거였어요. 돈의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거죠. 당연히 돈을 빌려준 동부의 자본가들은 이걸 환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 큰 가치의 돈을 돌려받게 되니까요. 반면에 빚을 갚아야 하는 서부 농민들은 화폐 가치가 좀 떨어져서 빚 갚는 부담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을 원했고요.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흔한 은도 화폐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그냥 돈과 서로 완전히 나뉘어서 팽팽하게 맞선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경제적인 배경을 머릿속에 딱 그리고 나면 우리가 알던 도로시의 여정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알던 그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도로시의 동료들이 당시 농민 중심의 인민주의 운동을 지지했던 주요 세력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뇌가 없다고 무시당한 허수아비는 사실 지혜롭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민을, 심장을 잃어버린 양철 나무꾼은 산업화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노동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겁쟁이 사자는요, 은의 가치를 역설하는 명연설로 유명했지만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비유한다는 해석입니다. 이거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평범한 미국인을 상징하는 도로시는 위험천만한 금본위제, 즉 노란 벽돌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녀가 동부금융 세력, 즉 동쪽 마녀를 물리치고 얻은 은구두는 바로 은본위제라는 해결책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은 은의 힘을 이용해야만 이 험난한 금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 바로 이런 메시지인 셈이죠. 자, 이렇게 농민, 노동자, 그리고 정치인을 상징하는 동료들을 모두 모은 도로시 일행은 어디로 향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믿는 곳, 권력의 심장부로 향하죠. 모두가 선망하는 그곳, 에메랄드 시티는 바로 워싱턴 DC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초록색일까요? 이게 더 의미심장한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금으로 바꿀 수 없었던 그린백 지폐의 색깔에서 따온 것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의 중심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위대한 마법사 오즈. 그런데 그의 정체는 뭐였죠? 거대한 환상 뒤에 숨어서 레버를 당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당시 금본위제를 고수하면서 동부 자본가들의 이익만 대변했던 맥킨리나 클리블랜드 대통령처럼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지도자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로 해석됩니다. 와, 정말 놀랍도록 딱딱 들어맞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작가가 숨겨놓은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발견한 교묘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이제 이 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작가 바움이 이 해석에 대해 단 한 번도 맞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는 금본위제를 지지하는 글을 쓰기도 했죠. 또 만약 첫 책이 이렇게 대단한 정치적 우화였다면 왜 그 뒤에 나온 13권의 시리즈에서는 그런 비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한 끼워 맞추기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치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주라는 이름 자체가 금에 세는 단위인 온스의 약자라는 점을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꼽습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작가 바움이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오즈라는 이름의 유래를 밝혔는데요. 그건 그냥 자기 사무실에 있던 파일 캐비넷에 O부터 Z까지 정리하는 서랍 라벨을 보고 즉흥적으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상징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우연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해석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어쩌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100년도 더 지난 이 이야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가 하는 점이겠죠.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는 이 고전적인 이야기를 현대의 위기에 빗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도로시의 상황이 마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이죠. 결국 오즈의 마법사가 우리 마음을 끄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보편적인 주제 때문일 겁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나뉜 사회, 진짜 문제를 해결해줄 리더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각자에게 소중한 것, 즉 뇌와 심장, 용기, 그리고 집을 되찾으려는 그 여정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도로시는 이야기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해답, 즉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구두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복잡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시 안전한 집으로 데려다줄 현대판 은구두는 과연 무엇일까요?